동적 평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개념 설명한 후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 나와 있는데, 정반응은 아시다시피 H2 더하기 O2가 H2O 되는 반응에서 이 원래 방향이 정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역반응은 역으로 H2O에서 EH2 더하기 O2가 되는 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하고,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역반응이 있으면 비가역반응도 있어야겠죠.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이라 하고, 역반응이 정반응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는 만큼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역반응이. 그래서 비가역반응의 예시를 외운 다음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4개거든요. 이 4개를 대표적으로 외운 다음에 나머지가 가역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적평형이라고 동적평형과 상평형, 용해평형 이렇게 나뉘는데, 동적평형 상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동적평형 상태가 바로 동적평형이라고 보통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상평형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평형 상태가 상평형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시로 H2O 액체가 H2O 기체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발 속도는 온도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면 보이는 것처럼 증발 속도는 이렇게 일정합니다. 응축 속도는 처음에 0이었겠죠.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증발 속도가 같아지는 이 부분부터 동적평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용해평형은 여기서 봤을 때 용해 속도가 처음에는 석출 속도보다 더 빨랐으나 시간이 지난 후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이 지점을 바로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나가는 게 들어오는 거와 같아지면은 용해평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이제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나옵니다. 물의 자동이온화 대표적인 식이 이건데요. 물 분자에서 음전자를 띤 산소와 또 다른 분자에서 양전자를 띤 수소가 서로 접근해서 H+의 이동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생성되는 이 반응을 자동이온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나와 있죠. KW라고 하고, H3O+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 25도씨가 가장 표준 상태라고 하죠. 그때 KW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그럴 때 KW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 H3O 플러스와 OH-의 몰농도의 곱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거죠. 따라서 pH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구할 수 있는데, POH는 반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25도씨일 때 pH 더하기 POH가 14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pH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반응은 가역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식이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으니까 가역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고, 가역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는 이렇게 나타낸다. 정반응이 수증기의 액화이면 역반응은 물의 기화라고 해야겠죠. 5번,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과 반응에 붉게 되었다가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푸른색이 되는 것은 이 반응이
동적 평형 반응이기 때문이겠죠. 탄산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반응하여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 생성되는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탄산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을 만든대요. CaCO3, H2O, CO2와 함께 반응하여서 탄산칼슘 수소 수용액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거 생성되는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즉 비가역 반응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X죠. 무엇과 무엇의 생성 반응은 석회동굴 생성 반응의 역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석회동굴 생성 반응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석회동굴과 종유석. 여기 방금 읽었다시피 종유석과 석순의 생성 과정이 바로 석회동굴 생성 반응의 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보시고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식물에서 광합성을 정반응이라고 할 때 호흡은 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합성과 호흡은 가역 반응의 예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투명한 밀폐 용기에 무색의 N2O4를 담아두면 무색의 N2O4는 일부가 적갈색의 NO2로 분해되고 혼합기체가 연한 적갈색 변화를 멈추는데 이는 동적 평형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건 동적 평형 반응이 아니라 잘못 말했죠. 가역 반응이라고 해야겠죠. 붉게 변했다가 다시 푸르게 변한다 라는 거니까. 10번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반응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였습니다. 수소나 질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이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 용기 안에 수소와 질소, 암모니아 각각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가 도달하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질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엇은 액체 표면에서 액체 분자가 기화되는 현상이고 무엇은 기체 분사가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액체 표면에서 액체 분사가 기화되는 현상, 이것은 바로 증발이죠. 그 다음에 기체 분자가 다시 액체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 이거는 응축 반응이죠. 이거는 상평형을 할 때 나오는 겁니다.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상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이라고 해야겠죠. 포화 용액은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 맞죠? 불포 용액은 석출 속도가 0이다. 이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른 거죠. 0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탄산 음료는 이산화탄소의 용해 반응이 멈춘 상태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물에는 이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물 분자가 H+를 받으면 자동 이온화 시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고 받고 라고 했을 때 하나는 H3O+, 즉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 H+에 이르면 수산화 이온, 즉 OH- 이온이 된다 라고 해야겠죠. 물의 이온화 상수를 구하는 식은 KW가 H3O+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를 곱해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 H3O+의 몰농도는 1 곱하기 10의 -7승 몰농도다 라고 하시면 되죠.
25도씨에서 H3O 플러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론도인 수용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이 뜻은 pH가 5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액성은 산성이고 pH가 5면 pOH는 9겠죠. 25도씨에서 pH 더하기 pOH는 14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가 10배 증가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pH는 그러면 1만큼 감소하겠죠. 수용액에서 산성이 증가하면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H 플러스의 이온이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증가한다. 수용액에서 염기성이 증가한다면 즉 OH-가 커진다면 OH-가 커진다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커진다고 보면은 얘는 pOH가 6인데 얘는 pOH가 5죠. 즉 pOH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현상과 이와 관련된 반응이다 라고 나와있죠. 가역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수증기의 액화, 장작의 연소, 소금의 용액. 자,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 연소 반응, 암근산성 반응, 이런 것들 등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다 가역 반응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다 맞아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에 설탕을 넣어 충분한 시간이 지나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C12, H22, 51의 그 수용액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죠? 동적 평형 상태라고 했으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넣어도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얘를 더 넣으면은 당연히 용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용해되는 속도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다시 수용액의 농도가 변할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위 부피당 H2O의 분자수를 물어봤어요. 즉 기체의 분자수죠. 처음에 액체만 있었는데 점점 증발하고 응축하고 증발하고 응축하고 증발하고 응축하고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H2O의 분자수, 그 기체의 분자수는 갈수록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다가 나보다 크겠죠. 다에서 동적 평형을 이룬다고 했어요. H2O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차이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다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죠. 따라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겠죠. 라에서 H2O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같겠죠. 이 뒤로부터는 계속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순수한 물에는 이온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순수한 물에서 pH와 pOH는 7로 같겠죠. 25도씨일 때는. 물의 자동화 이온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맞죠? 따라서 답은 BC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가의 H3O 플러스 물어봤어요. 자, pH가 2입니다. 그러면 pH가 2라는 거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의 H3O 플러스는 0.01 몰농도 맞습니다. H3O 플러스는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2.5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몰 있는 거고요.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 다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 H3O 플러스의 몰수는 얘는 가에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에다가 200ml 즉 0.1을 곱해준 값일 거고 그 다음에 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500ml니까 0.5를 곱해준 것일 겁니다. 따라서 2의 100분의 1 대 5의 1000분의 1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000분의 20대 1000분의 5니까 가가 다의 4배다 라고 이거 만이죠. 만이니까 40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 맞아서 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25도씨에서 NaOH Xg을 물에 녹여 만든 pH가 12인 1리터 NaOH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pH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롱도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NaOH에 Xg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기 때문에 40분의 X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40분의 X분의 1리터니까 NaOH의 몰롱도는 40분의 X 몰롱도가 됐겠죠. 즉 OH-의 몰롱도가 40분의 X 몰롱도인데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기 때문에 OH-의 몰롱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겠죠. 얘네 둘의 곱이 이거니까. 따라서 OH-의 몰롱도가 0.01 몰롱도. 자, 기억은 일단 맞고요. 자, 0.01 몰롱도이기 때문에 40분의 X가 100분의 1이다 라고 해서 X는 5분의 2다 라고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는 틀리고요. 디귿, 물을 추가하여 부피가 2리터가 된 수용액의 pH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롱도에다가 1리터라는 걸 곱해서 H3O 플러스가 몰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물을 추가해서 2리터가 됐대요. 그러면 2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은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이만큼 있는 건데 pH가 11이라는 건 1 곱하기 마이너스 11승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게 아니죠. 따라서 디귿 보기는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A 수용액과 A 수용액에 대한 자료가 있다. 자, 몰롱도는 H3O 플러스가 OH-의 10,000배다 라고, 즉 10의 4승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H3O 플러스와 OH-의 곱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롱도인 걸 알죠. 따라서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OH-의 몰롱도가 10의 4승배여야 되는 거고, 둘이 곱했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롱도고 H3O 플러스가 OH-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몰롱도라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겠죠. 그럼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이거니까 pH는 당연히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32번 문제, 다음은 25도씨에서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pH는 가가 다보다 이만큼 크다. OH-의 몰롱도는 나가 다의 10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pH가 가가 다보다 이만큼 크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if 가가, 이건 가정을 해도 되죠. pH가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4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얘는 4고 얘는 2였던 겁니다. 그럼 얘는 다는 pH가 2였다는 거는 OH-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롱도가 있는 거죠. 왜? pH가 2라는 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에 H3O 플러스가 있을 거니까. 근데 나가 다의 10배래요. 그러면 나는 OH-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롱도겠죠. 따라서 H3O 플러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일 거니까 나의 pH는 3이 되겠죠. 그럼 가가 나의 H3O 플러스가 몇 배냐? 가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4승 몰롱도, 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니까 가가 나의 10분의 1배, 즉 2번이다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산, 이거 칼슘 아까 그 보기 문제에서 푼 거에 나와 있는 거죠. 기억은 종유석 생성 반응이다가 아니라 니은이죠. 종유석과 석순 생성 반응이 바로 니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종유석의 주 성분은 Ca의 HCO3-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종유석의 그 성분 그는 잘 안 나와 있네요. 그냥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
천장에서 떨어지기 전 이 반응이 일어나 탄산칼슘이 천장에 붙으면 종유성이 된다 라고까지만 나와 있네요. 그냥 따라서 종유석의 주성분은 CaH 이거 탄산수소 칼슘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 얘가 이렇게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성유동굴 생성 반응은 당연히 가역 반응이죠. 이렇게 해서 4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Na35Cl을 나는 가에 Na37Cl을 넣은 초기 상태를 다는 나에서 시간이 지난 후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에서 37Cl-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맞는 보기겠죠. 니은 다에서 Na35Cl이 존재하냐. 자, 가가 Na35Cl, 나는 Na37Cl이었고 다는 나에서 시간이 지난 후 반응되는 거라고 했죠. 자, 나는 가에 이거를 넣은 초기 상태예요. 따라서 당연히 다에서는 Na35Cl도 존재할 수 있죠. 디귿 물에 대한 NaCl의 용액은 가역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초기 상태를 나는 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가 냉각에 의해서 새로운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자 보시면 여기서 동적 평형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냉각이 돼서 쭉 오다가 여기서 다시 동적 평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A에서 H2O의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당연히 크죠. 이 상태에선. 자, 니은 B에서 H2O의 응축 속도는 증발 속도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냉각이 되면서 H2O의 몰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랬으면은 맞겠죠. 디귿 C에서 H2O의 증발 속도는 0이다. 증발 속도가 0일 순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탄산 음료병의 뚜껑을 열기 전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는 잠시 열어들었을 때를 다는 뚜껑을 닫은 후 다시 동적 평형에 도달할 것을 라고 했습니다. 가에서 용해되는 CO2는 없다 라고 했는데 용해된 CO2가 없을 수 없죠. 탄산에. 니은 나에서 CO2의 배출 속도가 용해 속도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용해 속도가 배출 속도보다는 크겠죠. 틀리고요. 디귿 용해되어 있는 CO2의 양은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용해의 속도가 나에서 더 크고 뚜껑을 닫은 후 다시 동적 평형이 일어난다면 용해되어 있는 CO2의 양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지금 맞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설탕을 물에 넣고 용해가 일어나기 전 초기 상태, 시간이 지난 후 여긴 동적 평형 상태, 나는 나에서 더 시간이 지난 후의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나에서 A와 D는 용해된 설탕 분자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에서 이미 동적 평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에서도 동적 평형이어야 돼요. 즉 용해되어 있는 두 개가 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 4개가 떠 있으니까 디귿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D가 떠 있었으니까 용해됐었으니까 D는 당연히 맞을 거고, 용해되고 다시 석출되고 하는 속도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와 C, A와 D 이렇게 A랑 D가 있었는데 C랑 D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답은 3번이다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가는 당연히 EH2O가 OH- 더하기 H3O 플러스가 되는 반응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 기억 맞고요. 니은 OH-의 몰농도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와 같다. 순수한 물이니까 당연히 맞겠죠. 25도씨에서 가의 몰농도, 즉 가가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당연히 1 곱하기 CL-7의 몰농도겠죠. pH가 7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용액의 H3O 플러스와 OH-의 몰농도 관계를 나타냈다고 했어요. 자, 25도씨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관계는 몰농도를 곱했을 때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14승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때 K랑 K, 즉 H3O 플러스의 몰롱도와 OH 마이너스의 몰롱도가 같은 이 시점, 바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인 각각의 시점이겠죠. 기억보기 맞습니다. 자, A는 10B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지우개로 좀 지워볼게요. 자, H3O 플러스의 몰롱도 P 지점에서 A죠. 그러면은 A 곱하기, 자, P 지점에서 OH 마이너스의 몰롱도는 B죠. A, B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요. 그 다음 B, C, 이 Q 지점에서 봤을 때 B와 C의 곱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역시나.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죄송합니다. 나눠줘 보면은 C분의 A가 1이죠. 즉 A는 C라고 볼 수 있어요. 아, 10C군요. 죄송합니다. B랑 10C죠. 그러면은 BC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이겠고요. 그러면 C분의 A가 10분의 1이라는 거, 10분의 1이 아니라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A는 10C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A는 10B가 아니라 A는 10C겠죠. pH는 Q에서가 P에서보다 1만큼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P에서 H3O 플러스의 몰롱도는 10C라고 하면은 Q에서는 B거든요. 그때 10C와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롱도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죠. 따라서 pH가 차이 나려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롱도만큼 차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디귿보기 틀려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pH와 pOH의 차이가 6이래요. 근데 25도씨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pH와 pOH의 차가 6이고 pH와 pOH가 더했을 때 14가 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pH가 8, pOH가 6. 플러스가 되면 10, 그 다음에 pOH가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페노프탈브령의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무색을 띈대요. 즉 산성이나 중성이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된다면 pH가 10이라는 순간 염기성이 되죠. 즉 이게 틀렸고 pH 더하기 pOH 14고 pH에서 pOH를 뺀 게 아니라 이건 절대값이라고 해야 되죠. pOH 마이너스 pH가 6인 거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pOH가 10이고 pH가 4다 라고 해줘야겠죠. 따라서 H3O 플러스의 몰롱도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4승 몰롱도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다음은 4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25도씨에서 0.1 몰롱도 NaOH 10ml를 나는 가의 증류수를 넣어 100ml를 만든 수용액을 다는 가의 NaOH 0.36g을 더 넣었대요. 자, 보시면은 OH-의 몰수가 0.001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ml를 넣어줬을 때, 자, 여기서 몰롱도를 구해보면 0.1분의 0.001이 될 거기 때문에 0.01 몰롱도가 되겠죠. 자, OH-의 몰롱도죠. 자, 여기서는 OH-가 0.01몰 있었는데 NaOH 0.36g, 즉 40분의 0.36몰 이만큼이 더 첨가된 거죠. 그러면 4000분의 36, 4로 나누면 1000분의 9니까 0.009가 첨가됐어요. 따라서 OH-가 0.01몰이 있다는 거죠. 근데 10ml 똑같이 있겠죠. 그러면은 0.01로 나눠주면 얘는 1몰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의 pH, OH-가 나에서는 OH-의 몰롱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니까 pH는 12가 되겠고 다에서는 OH-의 몰롱도가 1몰롱도니까 pH가 14가 되겠죠. 따라서 14 마이너스
12를 해줘서 답은 2다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POH가 pH보다 크고 가의 pH가 나의 POH보다 크고 다의 pH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 가는 POH가 pH보다 크다는 거는 POH가 7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pH가 7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가는 산성일 겁니다. 자, 그럼 나는 가의 pH가 7보다는 작은데 나의 POH도 그러면 7보다 작은 거 7보다는 무조건 작겠죠. 당연히. 그럼 나는 pH가 7보다는 무조건 클 거니까 당연히 나는 염기성이겠죠. 그럼 다는 POH가 7보다 역시나 작으면 pH가 얘도 역시나 7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자, 가의 pH가 7보다 작았으니까 얘가 6. 몇몇이나 6이라고 되면은 나는 얘보다 더 작아야 되고 다는 그 POH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pH가 큰 수대로 나열을 하면은 무조건 나가 가장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가, 다 이 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pH가 큰 순서가 이거니까 H3O 플러스가 많은 순서는 반대로 다, 가, 나가 되겠죠. 따라서 디귿 보기 맞아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